네, 거창하게 그 아이디어 대공개라고 돼 있는데요. 그 실제로 뭐 들어보시면은 뭐 특별한 게 없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뭐 평범한 시나리오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해외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용 대비 효과를 굉장히 잘 본 사례들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오늘 계신 고객분들 중에서 저를 혹시 만나보셨던 고객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해서 지난 한 5, 6년 동안은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V 쪽 그 시스템 센터 관리 활용을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활용하는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회사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왔다 갔다 이제 잘 이관이 잘 되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있다가 이쪽 그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이관을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클라우드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워낙 이제 뭐 클라우드는 뭐 워낙 한 지난 2, 3년 동안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 뭐 별로 새롭지도 않으실 겁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가지고 새롭지는 않은데 근데 막상 이제 클라우드를 내가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면은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경험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데 그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이게 그 기술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왠지 요즘은 또 IoT 뭐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막 뜨면서 이게 뭐 사라지지 않는 거냐라는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클라우드는 결코 그 이제 사라지는 기술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하나의 요소 기술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뭐 모바일 영역 그리고 뭐 IoT 영역, 컴퓨팅 영역이라고 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에 이제 뭐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 IoT,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뭐 아시다시피 어떤 모든 그 디바이스 아니면 장치들의 그 센서들이 이제 장착이 되고 그 센서하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모듈이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기의 상태를 알리는 거죠. 계속 어딘가에 계속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뭐 조정을 하게 되면은 뭐 단순하게 뭐 내가 일정 뭐 테레비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퇴근 시간 되면은 건물에 뭐 쫙 불이 다 꺼진다거나 아니면 뭐 온실에 어떤 특정 시간 되면 물을 이렇게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센서들이 들어가고 조금 더 활용이 되면은 일종의 빅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면은 요즘 뭐 팔에다가 그 달리기 하면은 뭐 심박이나 뭐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뛰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계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금 계측하는 것들은 뭐 심박수나 거리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센서가 조금 더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혈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센서가 정보 수집하는 게 더 많아지면은 이게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뭐 맥박 패턴을 보인다거나 특정 온도 패턴을 보인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질병에 걸리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추리를 그럼 누가 하느냐? 그 추리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빅데이터가 이루어지면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그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루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모바일 영역은 하는 게 뭐냐? 모바일 영역은 이제 단순하게 IoT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IoT에서 주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사물들이 주는 정보를 받는 역할도 하겠지만
저쪽 클라우드 쪽에서 분석되는 데이터들을 모바일에서 읽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게 해주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아마 모바일 쪽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모바일 영역, 그 IoT 영역,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이 굉장히 큰 축입니다. 굉장히 큰 축이고 서로 따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송승호가 혼자 떠드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많은 뭐 IDC나 IDG나 이런 쪽의 연구 조사에서도 이런 식의 비슷한 식의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우드가 어떤 뭐 큰 클라우드 혼자만의 어떤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의 요소 기술로 자리매김을 해서 이쪽 IT 쪽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 기술로 자리매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활용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애저만의 장점은 아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했을 때 얻어가실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뭐 6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여러 가지 산업 시나리오별 시나리오들이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별 시나리오들이 전부 다 이런 혜택들을 본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첫 번째로 뭐 종량제에 의한 비용의 대폭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이 빌려서 쓰고 이제 필요 없을 때 반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좀 기존 하드웨어 투자 대비해서 작게 투자하고 일단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비용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에 따른 신축, 요거는 뭐 클라우드의 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면은 많이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적은 사용자들이 오면은 적게 쓸 수 있게 줄일 수 있는 그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전개의 민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기존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서버를 구입하고 구매하는데 투자 심의받고 뭐 여러 가지 기간들이 필요를 하는데 애저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구축을 하고 디플로이 하는데 뭐 아무리 복잡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면은 이제 모든 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 전개를 민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언프레미스하고의 뛰어난 연계성인데 이 부분은 아마 클라우드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애저 쪽에서 갖고 있는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후발주자로 클라우드로 나오면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미래를 예측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체들에서 전부 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쫓아오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언프레미스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자동화에 의한 이제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클라우드 자체가 굉장히 자동화돼 있고 그걸 통해서 운영의 미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탈에서 편리한 운영 작업인데 이게 한눈에서 이제 볼 수 있게 포탈에서 뭐 기존의 IT는 뭐 저기 네트워크 장비 가서 무슨 작업하고 스토리지 장비 가서 무슨 작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는 그 모든 것들이 가상화돼 있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클릭만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에서 편리하게 모든 것을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탈에서 편리한 운용 작업을 장점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장점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로 이제 솔루션에서 어떻게 각 인더스트리별에서 어떻게 애저를 사용했는지, 클라우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크게 한 9개의 인더스트리로 지금 나눠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업무별로도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 이제 영업 마케팅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게
해외 사례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혹시 그 LBS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T맵이나 뭐 이런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일종의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GPS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어디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LBS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실내에서는 이제 실내용 LBS가 또 있습니다. 실내 LBS가 가능한 거는 아시다시피 AP라고 하죠.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 무선 인터넷. 그 무선 인터넷 장비들이 어떤 실내 지하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뭐 몇 미터마다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메가박스 아니죠. 코엑스를 간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코엑스가 지하기 때문에 뭐 GPS나 이런 건 안 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SKT가 됐던 KT가 됐던 LG텔레콤이 됐던 그쪽에 있는 AP 장비들이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모바일 앱을 깔아놓으면은 통신을 하면서 제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제 위치를 보고 얘가 지금 코엑스에 어디에 있는데 얘가 있는 왼편 10m에 얘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걸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저의 취향을 입력을 하면은 제 취향에 맞춰서 어떤 가게를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는 거기에 있는 코엑스 지하에 있는 가게들이 죄송합니다. 그 통신회사하고 이제 그 협약을 해서 일정의 돈을 내고 자기네 광고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심시간에 10% 할인을 한다라는 거를 이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에 뿌리게 되면은 어떤 그 특정 자기네 식당에 가까운 지점을 통과할 때 사람들한테 그 쿠폰을 쭉쭉쭉 날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다가 쿠폰이 날라왔네. 내 왼쪽에 10m의 식당이 있는데 10% 할인해 주네. 그럼 이제 가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외 사례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이미 저희가 이제 뭐 사례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SKT에서 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그 농구 경기장 하는 데서 이 서비스를 시범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컴퓨팅은 저쪽 클라우드 쪽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잠실 실내체육관 안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를 하는 장소를 지나가게 되면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벤트에 참가하고 아니면 뭐 특정 매점에서 뭔가를 뿌려주면은 그걸 받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실내 맵 솔루션이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 사례는 이거 나중에 발표 자료가 공개가 될 텐데 이 사례는 해외 사례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그 SKT의 사례도 그 시범 운영 사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 그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가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으로,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고요. 여기 이제 복지 의료 업계용 기록 관리 솔루션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은 여기는 지금 해외 사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해외 사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제 그 디바이스,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예전처럼 뭐 차트 갖고 다니지 않고 드라마를 봐도 의사들이 이제 그 타블렛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보실 거예요. 그 의사들도 그 타블렛 갖고 다니고 보고 있고 병실에 입원을 해본 뭐 병문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정 병실에 가면은 그 예전처럼 뭐 이렇게 병실 하나에 공통적인 텔레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실 머리맡에 이렇게 그 기둥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타블렛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타블렛을 보고 뭐 간호사를 호출한다든가 뭐 의사한테 뭐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긴다거나 이런 것도 되고 일반적인 타블렛적으로 이제 오락을 하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들을 관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원격 진료까지도 관리를 하는 그 솔루션으로 클라우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외 사례인데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LG CNS에서 그 미국의 이런 그 의료 사업용으로 해서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그 LG CNS 사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클라우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아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컨텐츠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관리라는 게 의사한테는 환자 정보를 보여줘야 되고, 환자들한테는 뭐 약 먹는 스케줄이라든지 뭐 그 생활 패턴에 대한 뭐 가이드 같은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컨텐츠들을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그 뿌려주는 역할을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관리를 해서 쭉쭉쭉 이제 뿌려주는 거를 했고, LG CNS 사례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미국에서 이제 일부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는데, 그 원격 진료의 시스템, 그러니까 뭐 화상을 보면서 의사하고 환자하고 그 원격 진료하는 그 시스템 자체도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업무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연동이 되는 이제 클라우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험 업무를 위한 타블렛 PC 이제 활용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고,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이랑 이제 많이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보험제 설계를 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뭐 견적을 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그 견적 낸 거를 고객한테 이제 검증을 받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고객들의 마음이 이제 변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고객분들한테 설명하고 그 실시간으로 또 견적까지 내고 거기서 계약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 타블렛 PC를 활용을 하고, 그 뒷단에 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나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은 이쪽 이 타블렛에 남지 않게, 그러니까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옆 나라인 일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이제 개인 정보는 이제 어떤 로컬 서버에 저장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이제 이게 좀 유연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타블렛 PC하고 이런 그 클라우드하고 연동되는 사례, 이제 보험 사례를 들었고요. 요게 최근에 런던 그 지하철을 저희가 런던 튜브라고 하잖아요. 그 런던 언더그라운드, 런던 튜브라고도 얘기하는데, 런던 언더그라운드, 런던의 지하철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비슷한 그 사례가 그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물 인터넷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각종 그 계측 장비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선로에도 있고, 그 지하철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역 대기실에도 있고, 여러 개의 뭐 온도, 습도 뭐 이런 그리고 정보들이 있는데, 그 계측 장비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정보를 계측한 거를 이제 클라우드 쪽에 보내고, 그럼 클라우드가 그 상태를 분석을 하고, 그 상태 분석한 거를 타블렛 PC로 보내가지고 그 관리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그 지하철을 만드는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런던 지하철 사례인데, 이것도 공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여기 이제 보험 업무지만은 그 다른 쪽으로도 타블렛 PC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연동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인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뭐 슈퍼컴퓨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 개를 연계를 하는 거죠.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그 지금 구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니까 향후 몇 시간 안에 뭐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슈퍼컴퓨팅,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뭐 기상 관측도 쓰이고 자동차 설계라는 게 유체 해석, 그러니까 유체 뭐 공기나 물의 흐름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흘러가지고 저항이 얼마가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조금 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댐을 어떻게 설계된다, 아니면 다리를 어떻게 설계된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갖고 하면 한 달 내내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돌려야 되는데 이런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을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유리하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하려면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수십 대 수백 대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수십 대 수백 대를 연결하려면 그걸 사셔야 되잖아요. 사시는 것도 문제지만은 산 다음에 그걸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서로. 물론 이제 네트워크로 해서 연결을 하겠지만 다 연결을 해서 그것들을 40대가 아니면 100대가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그걸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40개, 100개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 해가지고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묶은 다음에 그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40대, 100대 해가지고 자동차 설계 딱 끝났는데 그럼 안 쓰잖아요. 다음번 자동차 개발하기 전까지는 안 쓸 텐데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면은 내가 원하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고 다시 반납하고, 뭐 다른 용도에서도 또 다른 자원을 사용하다가 필요하면은 또 클라우드를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뭐 그 사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이제 뭐 SNS 제공 솔루션인데요. 네, 이 부분은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쓰는데 그 시스템들 간에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위해서 SNS를 썼다는 건데, 뭐 굉장히 뭐 간단한 뭐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다른 건 뭐냐면은 요 SNS 서버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활용 시나리오가 있었지만은 이런 네트워킹 서비스를 위해서도 이제 클라우드가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거는 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인증 통합 솔루션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오피스 쪽에 클라우드 제품이 나온 게 이제 오피스 365인데요. 오피스 365 쪽에 하고 이제 인증하는 절차를 이제 클라우드로 해서 인증을,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싱글 사인던의 기능을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365 그리고 애저 그리고 다른 그 기존에 있던 온프레미스 쪽의 그 인증을 모두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증 솔루션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단일화된 관리 포인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안 쪽으로도 좀 더 확실한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배포 쪽입니다. 배포 쪽 있고 여기 DRM 서비스 자산관리 쪽인데요. 이 부분도 기존 IT에서 다 쓰던 겁니다. DRM 뭐 솔루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플레이레디라는 DRM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플레이어를 갖고 하는 솔루션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 애저에서 제공하는 그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그 DRM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말다시피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어떤 대여를 해서 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사용자한테만 보게 한다거나 하는 그 솔루션을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또 편리한 점은 원소스, 그러니까 동영상 하나 가지고
멀티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뭐 애플, 그리고 PC 모든 솔루션들을 다 제공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레이 레디, 요게 애저 쪽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연동을 해서 그 DRM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 서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조금 엔터프라이즈 기업보다는 SMB 쪽에서 많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SMB 쪽은 이제 스토리지라는 장치를 구매하기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좀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일종의 백업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SMB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토어심플이라는 업체를 재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재작년 12월에 인수를 해서 스토리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한 이제 스토리지가 아니라 저희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에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지역에 있고, 그게 서버랑 연동이 돼서 알고 계시는 스토리지랑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는데, 네트워크 쪽으로는 애저랑 연동이 돼가지고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난 것들은 여기에 스토어심플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애저 쪽으로 저장이 되게 만들어진 게 이 스토어심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은 만약에 SNS 같은 거 서비스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SNS 사용 패턴을 보시더라도 근래에 찍어놓은 사진이나 근래에 찍어놓은 글을 보시는 거지, 1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나 1년 전에 내가 올려놓은 글을 찾아서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스토어심플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래된 데이터는 저쪽 그 클라우드에 있어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스토리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구축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 클라우드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만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장표를 넣은 건데요. 뭐 여긴 좀 자바 실행 환경 솔루션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자바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존하는 오픈 소스 개발 툴 대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 막 유행을 한다는 뭐 Node.js나 이런 것들, 뭐 PHP는 뭐 옛날부터 많이 썼던 거고,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 개발 언어들 그리고 개발 플랫폼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뿐만 아니라 리눅스 서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용자의 3분의 1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3분의 1은 리눅스 서버 쓰시고 자바 쓰시고 이런 것들을 쓰셔서 오픈 소스 기반에서 어떤 서비스를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위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거의 마지막 다 왔다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뭐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뭐 디자스터 리커버리 솔루션, DR 솔루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DR을 하려면은 그 DR 조건이 기존에 있는 서버하고 거의 같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내가 서버를 세 대를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DR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서버 스토리지를 저쪽 다른 지역에다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가 2배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DR을 클라우드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저게 계속해서 상시에 돌아가게 운영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기적으로만 뭐 이렇게 쓰겠다라고 뭐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서버를 동일한 숫자, 뭐 스토리지를 동일한 숫자를 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요 빌려 쓰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렴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하이퍼V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DR을 활용하시기가 좀 편한 상태고요. 근데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인메이지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 업체의 솔루션이 그 이기종 VM에서 활용이 되는 것도 애저 쪽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쪽으로 DR을 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아마 통합이 되는데 몇 개월이 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 DR도 뭐 다른 쪽에서 사용하는 다른 쪽 가상화, 뭐 VM웨어나 시트릭스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가상화 환경도 애저 쪽으로 DR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설명을 드렸던 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클라우드가 지금 특별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그 사례들이 이미 쓰고 계신 사례들입니다. 근데 그게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냥 알고 계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쓰고 계시던 시나리오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런 시나리오들인데 여기 사례,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전부 다 클라우드 사례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비슷한 사례들이 기존에 있던 사례들입니다. 기존에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제 서버 사서 구축해서 쓰는 솔루션으로 다 존재를 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이거는 내가 사용할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은 실제로 내가 검토하려고 하면은 내가 잘 모르겠는 게 클라우드라는 답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의 IT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활용하는 시나리오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이 솔루션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솔루션의 사용자가 얼마만큼이 될 것인가 예측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기존 방식대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몇 개월을 사용하다 보시면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을 보시고 그 후에 진짜로 이거를 내가 클라우드로 쭉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온프레미스로 전환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클라우드가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 IT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그 거리감 있게 보지 마시고 그냥 색안경 끼고 보시지 마시고 동일한 걸로 바라보시고 신규 사업을 검토하실 때, 신규 서비스를 검토하실 때는 클라우드로 한번 테스트나 POC를 해보시는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특별한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대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